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5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 다시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1973년 부산. 19살 김영수는 동네 철물점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도와 무거운 짐을 나르고 틈틈이 야간 고등학교에 다니던 평범한 청년. 어느 봄날 그가 물건을 배달하러 간 집에서 그녀를 처음 만났습니다. 이순이, 같은 나이 20도 되기 전. 아, 저 철물점에서 왔습니다. 수도꼭지 교체하러. 아, 네. 어서 오세요. 주방 쪽인데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 영수가 수도꼭지를 고치는 동안 순이는 옆에서 보리차를 내어주었습니다. 요즘 날씨가 더워서 목 마르시죠? 고맙습니다. 근데 학교는 안 가시나요? 저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재봉 일 배우고 있어요. 두 사람은 금방 가까워졌습니다. 같은 처지, 같은 나이, 비슷한 꿈. 영수는 기술을 배워 작은 가게를 차리고 싶었고 순이는 자신만의 양재점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 후로 영수는 핑계를 만들어 순이네 집 근처를 지나다녔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973년 여름 영수는 용기를 냈습니다. 순희 씨, 저 다음 주 일요일에 송도 해수욕장 갈 건데 혹시 네. 좋아요. 그날 바닷가, 파란 하늘 아래 두 사람은 손도 제대로 잡지 못한 채 어색하게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누구보다 확실했습니다. 영수 씨는 꿈이 뭐예요? 저요? 작은 가게 하나 차려서 순희 씨 같은 사람 만나서 평범하게 사는 거요. 저 같은 사람이요? 네. 순희 씨 같은 사람.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1973년 가을 영수의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출혈,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순희야, 나 큰일이 생겼어. 아버지 병원비가 얼마나 필요해요? 100만 원. 그때 돈으로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그 무렵 영순의 철물점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박씨 성을 가진 중년 남자, 서울에서 내려온 사업가였습니다. 젊은 친구, 서울에서 우리 공장 일 좀 도와줄 수 있겠나? 기술 있다며? 서울이요? 하지만 아버지가 월급 3만 원 주지. 선불로 6개월치 먼저 줄 수도 있고 병원비 보태 쓰라고. 영수는 고민했습니다. 서울은 너무 멀었습니다. 전화도 쉽지 않던 시절.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순희야, 미안해. 나 서울 가야 할 것 같아. 얼마나 가는데요? 1년. 1년만. 돈 모아서 돌아올게. 그리고 우리 결혼하자. 약속해요. 꼭 돌아와요. 영수는 순이에게 작은 편지와 반지를 주었습니다. 은반지도 아닌 철물점에서 가져온 철사로 만든 반지. 못생겼지? 나중에 꼭 금반지 사줄게. 아니에요. 이게 제일 예뻐요. 1973년 11월 15일 부산역. 영수는 서울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순이는 플랫폼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영수는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영수는 몰랐습니다. 순이네 집이 이사를 갔다는 것을, 순이의 아버지가 빚을 지고 야반도주하듯 대구로 떠났다는 것을, 그리고 순이는 영수의 편지를 한 통도 받지 못했습니다. 왜 연락이 없는 거지? 날 잊은 걸까? 순이도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주소를 몰랐습니다. 부산 철물점으로 보냈지만 그곳도 문을 닫은 뒤였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순이는 포기했습니다. 그래. 나 같은 사람 잊을 만도 하지. 2023년 서울. 70살의 김영수는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영수는 오래된 상자를 정리하다가 낡은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순이가 쓴 편지잖아? 그 편지는 50년 전 순이가 대구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우편 배달 사고로 영수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가 최근 집을 철거하던 중 우체국에서 발견되어 뒤늦게 배달된 것이었습니다. 편지 내용은 이랬습니다. 영수 씨에게. 저는 지금 대구에 있어요. 아버지 빚 때문에 갑자기 이사 왔어요. 영수 씨 편지 한 통도 받지 못했어요. 혹시 저를 잊은 건가요? 아니면 제가 주소를 잘못 쓴 걸까요? 어쨌든 저는 기다릴게요. 철사 반지 아직 끼고 있어요. 꼭 연락 주세요. 1974년 3월 2일 순이 올림. 영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50년, 반세기. 그는 순이가 자신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순이야. 미안해. 나도 너를 잊은 적 없어. 영수는 인터넷을 배운 적은 없었지만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나 좀 도와줘. 사람 한 명 찾고 싶은데. 2주가 걸렸습니다. 민호는 SNS와 지역 커뮤니티를 뒤지고 뒤져 마침내 대구에 사는 순이를 찾아냈습니다. 아빠 찾았어요. 대구 수성구에 사세요.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혼자 사신대요. 영수는 곧장 대구행 KTX표를 끊었습니다. 70세의 노인이 50년 만에 첫사랑을 만나러 가는 길. 2023년 5월 20일 대구 수성목공원. 영수는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멀리서 한 여자가 걸어왔습니다. 회색 머리, 주름진 얼굴, 지팡이를 짚은 모습. 하지만 영수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순이 씨? 영수 씨? 5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서서 서로를 바라만 봤습니다. 왜 이제야 오셨어요? 미안해요. 편지를 이제야 받았어요. 50년 만에. 무슨 소리예요? 영수는 순이에게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우편 배달 사고, 집 이사, 서로를 찾지 못했던 오해들. 그랬구나. 우린 운명이 엇갈린 거였네요. 순이 씨 손 좀 봐도 될까요? 순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영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순이의 오른손 약지에 녹슨 철사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이게 아직도? 50년 동안 한 번도 뺀 적 없어요. 이상하죠? 난 결혼도 했었는데. 남편은 뭐라고 안 했어요? 처음엔 물어봤죠. 그래서 솔직하게 말했어요. 첫사랑이 준 거라고. 남편은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럼 나는 왼손 약지에 끼워줘야겠네 라고요. 좋은 사람이었어요. 영수도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천주머니. 그 안에 든 건 순이가 준 사진. 50년 전 송도 해수욕장에서 찍은 사진. 이것도 아직 가지고 계셨어요? 평생 지갑 속에 넣고 다녔어요. 아내한테는 미안했지만 두 사람은 그날 오후 내내 이야기했습니다. 각자의 인생, 자식들 이야기, 기쁨과 슬픔, 그리고 후회. 우리가 만약 그때 헤어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글쎄요. 어쩌면 서로 싸우고 지겹게 살았을 수도 있죠.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영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이 씨, 우리 이제라도 친구로 지낼 수 있을까요? 나이 들어서 외로운데. 친구요? 우린 벌써 50년 전부터 친구였잖아요. 비록 연락은 못했지만. 그 후로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때로는 두 번. 공원을 산책하고 옛날 이야기를 나누고 가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사랑일까요? 우정일까요? 아니, 그보다 더 깊은 무엇. 50년이라는 시간도 끊을 수 없었던 인연. 지금도 대구 수성목 공원에 가면
가끔 손을 잡고 걷는 노부부를 볼 수 있답니다. 철사 반지를 낀 할머니와 낡은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니는 할아버지. 어떤 사랑은 한순간에 불타오르다 사라지지만 어떤 사랑은 50년을 기다려 다시 만나기도 합니다. 50년 만의 편지.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에게도 잊지 못하는 누군가가 있나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